미겔 실바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한 사업가를 돌보는 도전을 맡게 되며 이는 수수께끼와 가족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보이는 작은 신호들은 모두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의식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엄격한 헬레나의 의심과 어두운 과거의 비밀에 맞서며 미겔은 자신의 직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가 발견하는 것은 이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바꿀 첫 번째 날 엘리베이터가 상파울루 자르딩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호화로운 팔라초 베네자 빌딩을 천천히 올라갔다. 25세의 김민주는 순백의 유니폼에 부착된 명찰을 긴장한 듯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려 노력했다. 그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디지털 패널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20층, 목적지였다. 문이 열리자 예술 작품과 값비싼 가구들로 장식된 전용 홀이 나타났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여성이 단정하게 틀어올린 회색 머리를 한 채 엄격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 정시에 왔군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하셨네요. 박지훈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박 회장님의 딸이자 아버지의 모든 치료 결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적인 해고로 이어질 겁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교육받은 대로 전문가다운 자세를 유지했다. 제한된 급여는 시장 평균의 3배였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의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네, 박 여사님. 저의 능력과 헌신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박지훈은 그를 이탈리아 벽지로 장식된 넓은 복도로 안내했다. 그녀의 말이 벽에 메아리 쳤다. 아버지는 8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이 이미 진찰했죠. 당신의 임무는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기본적인 절차들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이중 목자의 문 쪽으로 돌아서자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무심한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이쪽은 제 동생 박준호입니다. 박지훈이 열의 없이 소개했다.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계속 화면만 바라보았다. 또 다른 간호사?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누나? 민주는 그 판단의 무게를 느꼈지만 의연히 버텼다. 그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일자리가 필요했다. 공립병원 병상에 누워 치료 순서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 회장의 방은 거의 개인 중환자실과 같았다. 최첨단 장비들이 환자의 모든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중앙에 있는 특수병원 침대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던 박성준 회장이 누워 있었다. 그는 이제 관과 센서에 연결된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박지훈이 일과와 절차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끈 것은 기술적인 측면 이상의 것이었다. 침대 옆 탁자 한 장에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10대 자녀들과 함께 요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김씨, 박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는 정신이 들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여사님. 모든 절차는 시스템에 기록해야 하고 생체 신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야간 간호사와의 교대는 오후 6시.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주치의인 김 박사가 매일 방문합니다. 당신은 그와 나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이나 정해진 일과의 변경은 없어야 합니다. 박지훈이 계속 지시를 내리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환자를 관찰했다. 박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단순한 무의식적 반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준호가 마침내 휴대폰을 넣고 침대로 다가와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누나, 나 회의 있어. 나머지는 누나가 처리해줘. 늘 그렇듯이 그녀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김씨, 첫 주는 감독해 일하게 될 겁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들이 나간 후 민주는 환자와 단둘이 남았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베개를 정리했다. 박 회장님,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새로 오신 간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물품을 정리하며 일과를 시작하려는 순간 민주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일자리의 급여로 어머니가 절실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그는 단순히 이곳을 거쳐가는 또 다른 간호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고급스러운 방을 밝혔다. 민주는 박 회장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세심하게 절차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한번 환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 이 겉보기에 무의식적인 상태 아래 박성준 회장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깨어있는 것은 아닐까? 미묘한 신호들.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근무 후 민주는 박 회장 집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환자에 대한 그의 관찰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수동적 물리치료 세션 중에 그는 접촉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근육 수축을 발견했다. 날씨나 뉴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박 회장의 호흡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특히 햇살이 밝은 어느 날 아침, 일상적인 절차를 수행하던 민주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안의 오래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취향인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놀랍게도 심장 모니터에 약간의 리듬 변화가 기록되었다. 흥미롭네요, 회장님. 민준이 자세히 기록하며 중얼거렸다. 베토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거죠? 박지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 여사님, 저는 그저 정해진 일과를 변경하도록 허락한 적 없습니다. 그녀가 말을 자르며 음악을 끄기 위해 방을 가로질렀다. 음악이라고요? 다음엔 무슨 멋진 아이디어를 내시겠어요? 춤이라도 추게 하실 건가요?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생체 신회에 흥미로운 반응이 있었어요. 박지우는 팔짱을 끼며 늘 그렇듯 경직된 자세를 취했다. 김씨,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우리는 당신을 실험하라고 고용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김 박사가 정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준호가 놀랍게도 휴대폰 없이 방에 들어왔다. 무슨 문제예요, 누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까지 들리던데. 우리의 새 간호사가 모든 의료진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결정한 모양이야. 그녀가 비꼬며 대답했다. 민주는 준호의 존재를 이용해 자신의 관점을 변호하기로 했다. 박준호님, 제가 몇 가지 희망적인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작은 움직임들, 외부 자극에 대한 호흡 및 심장 박동 패턴의 변화 등이요. 회장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민준이 해석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무관심 이상의 감정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누나, 준호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어쩌면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돼요. 박지윤이 반박했다. 우리는 이미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담했어요. 모두가 진단에 동의했죠. 형제가 논쟁하는 동안 민주는 계속해서 환자를 돌보았다. 협탁을 닦던 중 그는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박 회장의 개인적인 메모들, 콘서트와 미술 전시회 일정 등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은 정말 예술을 사랑하셨군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다시 한번 환자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박지윤이 그의 관찰을 중단시키며 다이어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이건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당신의 임무에만 집중하세요, 김씨. 하지만 준호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정확히 어떤 반응을 보셨나요, 민준씨? 준호, 박지윤이 항의했다. 누나,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준호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대에 다가갔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민주는 이 틈을 이용했다. 모든 반응을 문서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관찰 일지를 만들어서 아무리 작은 반응이라도 기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김 박사에게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박지윤은 명백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꽉 다물었다. 일주일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원래의 프로토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허락 없는 행동을 하면 해고해요. 알겠어요? 민주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은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기회였다. 박지윤이 방을 나간 후 준호가 남아 다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아버지가 의식이 있다고 믿나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회장님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탐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건 제 개인 번호예요. 뭔가 의미 있는 걸 발견하면 직접 저에게 연락 주세요. 준호가 나간 후 민준은 다시 환자에게 주의를 돌렸다. 자, 박 회장님, 회장님이 아직 거기 계시다는 걸 증명할 일주일이 있네요. 함께 노력해봐요. 어떠세요? 놀랍게도 환자의 얼굴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빠르게 그것을 닦아내며 그 단순한 제스처가 나타내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모든 관찰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는 결정적일 것이고 그는 단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발견들, 그 후 며칠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민준은 박 회장의 모든 숨소리, 움직임, 생체 신호의 변화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문서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밤에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한 후 집에 돌아와 유사한 사례와 신경학적 자극 기법을 연구했다. 특히 희망적이었던 어느 오후, 민준은 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찾아 환자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조각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보물 같은 추억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사진들, 콘서트 티켓, 심지어 작은 일기장까지. 보세요, 박 회장님. 민준이 침대 근처에 앉으며 말했다.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건 준호 씨 결혼식 사진인 것 같아요. 회장님 턱시도가 정말 멋지시네요. 심장 모니터가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했다. 민준은 그 반응에 고무되어 계속했다. 그리고 이건요? 지훈 씨가 10대 때 발레 공연을 하는 모습이네요. 지훈 씨가 발레를 했다는 건 몰랐어요. 뭘 하고 계신 거죠? 민준은 놀라 사진들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님, 저는 그저 우리의 개인 물건들을 뒤지고 계셨군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그녀가 상자를 가져가려고 다가왔지만 모니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멈췄다. 아버지의 생체 신호가 왜 이렇게 됐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던 바로 그겁니다. 민준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회장님은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세요. 보세요. 제가 지훈 씨의 발레 공연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심장 박동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박지훈은 잠시 침묵했고 그녀의 눈은 모니터의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민준은 그녀의 차가운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춤을 그만뒀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 순간의 취약함은 빠르게 지나갔다. 박지훈은 자세를 바로 하고 평소의 어조를 되찾았다.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저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일 뿐이에요. 테스트를 해보게 해주세요. 민준이 그 틈을 이용해 요청했다. 서로 다른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무작위적이라면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다면 박지훈은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먼저 잡지에서 아무 사진이나 보여주었다. 신호는 안정적이었다. 그 다음 그는 어린 박지훈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박 회장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모니터가 분명한 변화를 기록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박지훈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을 드러냈다. 오히려 민준이 주장했다. 남은 5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으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이해 없이 이전 프로토콜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방에 들어왔다. 최근 며칠 동안 그의 방문이 더 빈번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들이 말다툼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박지훈은 동생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간호사가 고고학자로 변신했네요. 준호는 관심을 가지고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세상에 이 상자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에 모든 걸 보관하셨죠. 그는 오래된 티켓을 들어 올렸다. 누나, 이 콘서트 기억나요? 아버지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신 날이었어요. 민준은 박지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관찰했다. 그녀의 통제된 가면 뒤에는 뭔가 더 있었다. 아마도 그리움, 아마도 후회. 준호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회장님이 가족 추억에 특히 잘 반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기억들을 이용해 더 자극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생각도 마세요. 박지훈이 끊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험들을 너무 많이 허용했어요. 누나, 준호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맞다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고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박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잠시 민주는 그녀에게서 발레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3일 그녀가 마침내 선언했다. 김 박사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3일을 줄게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원해요. 그녀가 나간 후 준호는 남아 오래된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알아요, 민준 씨. 저는 이 방에 꼭 필요한 때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정리하면서 그의 생각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박 회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그에게는 자신의 관찰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바꿀 단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희망에 깨어남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는 밤새 노트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자극 계획을 세웠다. 그가 박 회장의 방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선택한 사진들이 담긴 폴더와 작은 음향기기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는 커튼을 열며 인사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평소에 일상적인 케어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에서 관찰했다.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후 그는 침대 근처에 보조 테이블을 놓았다. 어젯밤에 특별한 걸 찾았어요. 그가 말하며 폴더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회장님의 첫 회사 설립 날이죠? 여기서 정말 자랑스러워 보이세요. 심장 모니터가 상당한 변화를 기록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데이터를 보고서에 기록했다. 민준 씨? 준호의 목소리에 그는 놀랐다. 준호는 커피 2잔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일찍 만날 줄 알았어요. 준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그냥 준호라고 부르세요. 그가 말을 끊으며 민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밤새 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져왔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몇몇 가족 비디오를 디지털화했어요. 아마도 음성과 영상이 함께 있으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민주는 희망의 물결을 느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그의 시도에 실제로 협력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완벽해요. 기억들의 시간순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노트북을 설정하는 동안 박지훈이 나타났다. 그녀의 평소 불승인의 표정이 동생을 이렇게 일찍 보고 흔들렸다. 아침 회의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누나, 이것 좀 봐요. 준호가 그녀의 비꼼을 무시하고 불렀다. 아버지의 50번째 생일 파티 비디오예요. 화면에 우아한 파티 장면이 나타났다. 아직 건강했던 박성준 회장이 박지훈과 춤을 추고 있었다. 그가 딸을 홀 주위로 돌리며 웃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심장 모니터가 급격히 반응했다. 이건 의미 있어요. 박지훈이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감정이 묻어났다. 회장님의 손가락을 보세요. 민준이 흥분해서 가리켰다. 박 회장의 오른손 손가락이 비디오의 음악 리듬에 맞춰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가 침대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 말씀 들리세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살짝 강해졌다. 박지훈은 손을 입에 가져갔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불가능해. 모든 의사들이 말했는데 때로는 전통의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죠. 그 순간 김 박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방에 들어왔다. 그는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 있나요? 박사님, 이걸 보셔야 해요. 준호가 비디오를 다시 시작하며 말했다.
다음 몇 분 동안 모두는 민준이 체계적으로 박 회장의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김 박사도 자신의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흥미롭군요. 의사가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흥미롭네요. 김 씨, 모든 보고서를 보여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박사님. 아무리 작은 반응이라도 모두 문서화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사님? 희망이 있나요? 김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생각에 잠겼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반응들은 매우 유망해 보입니다. 이 자극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그의 말은 한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소리였다. 박 회장이 신음소리를 냈다. 단순한 무의식적 신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처럼 들리는 소리였다. 아버지? 박지훈이 떨리며 침대로 다가갔다. 아버지, 저희 말씀 들리세요? 또 다른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민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현장을 지켜보았다. 이는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를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가 노트를 작성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아마도 박 회장처럼 그녀 역시 단지 누군가가 그녀의 회복을 믿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 박사는 기본적인 신경학적 테스트를 시작했고 준호와 박지훈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단순한 시도로 시작된 아침이 이제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다. 희망의 깨어남이었다. 비밀과 폭로 박 회장의 반응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펜트하우스 전체에 퍼졌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속삭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건물 관리인도 돌아오고 있는 사장님을 위해 꽃을 들고 나타났다. 김 박사는 새로운 일련의 종합검사를 요청했고 아파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는 이제 준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 모든 순간을 활용했다. 박지훈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의사소통 시도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는 그녀가 점점 더 긴장하는 것을 눈치챘다. 특히 준호가 가족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할 때마다 그랬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민준이 준호와 함께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박 회장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기 불과 2주 전에 작성된 유언장 최종 버전이라고 표시된 폴더였다. 준호 씨, 중요할 수도 있는 걸 찾았어요. 민준이 폴더를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는 점점 커지는 관심으로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이상하네요. 누나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은 5년 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전에 박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누나. 준호가 폴더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아버지 문서들 사이에서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박지훈은 무겁게 의자에 앉았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가 적절한 시기였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생명 유지 장치를 끄고 난 후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다. 민주는 나가야 할 것 같았지만 그의 다리는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박지훈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바꾸셨어요. 그는 횡령에 대해 알게 되셨어요. 무슨 횡령? 준호가 물었지만 그의 어조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선재단의 돈이요. 그녀가 동생을 바라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나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태호가 나를 협박하고 있었어. 태호, 누나의 전 남편?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머리를 감쌌다. 얼마나? 거의 100억 원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버지가 사고 전 2주 전에 알아내셨어요. 민주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폭로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그는 박지윤이 아버지를 품위 있게 보내드리자고 주장한 이유를 이해했다. 그래서 누나가 아버지의 회복 시도에 그토록 저항했던 거군요. 준호가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박지윤이 갑자기 일어섰다.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협박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태호는 횡령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녀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처럼 멈췄다. 다른 것들이라니 누나, 준호가 추궁했다.
아버지 사고에 대한 진실이요.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이야기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사고에 대해 뭐가 있는데요? 준호가 요구했다. 박지우는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태호가 그날 밤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나와 전화로 다투고 있었죠. 아버지는 같은 길로 클럽에서 돌아오고 계셨어요. 준호는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누나가 알고 있었다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태호는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나는 그가 그 일을 은폐하는 것을 도왔어요. 아버지가 횡령에 대해 알아내셨을 때 사고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바꾸신 거예요. 민주는 개입해야 할지, 이 대화를 박 회장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속하자고 제안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방에서 소음이 들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박 회장의 모니터가 상당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박 회장의 눈이 열려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모든 걸 들었어요. 민준이 모니터의 패턴을 보고 깨달았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박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는 충격과 억제된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감정적 동요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 했다. 박 회장이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려 했다. 민주는 가까이 다가가 들으려 했다. 그가 뭔가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가 알렸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자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지만 말은 분명했다. 변호사를 부르세요. 진실의 무게 김 박사의 사무실은 이후 48시간 동안 일종의 본부로 변모했다. 변호사들,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가 긴장된 회의를 번갈아 가며 진행했다. 그동안 민주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의식이 있는 박 회장을 계속 돌보았다. 박지우는 폭로 이후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미해결 문제를 해결 중이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반면 준호는 거의 아파트로 이사 온 것 같았다. 그는 변호사들과의 대화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사이를 오갔다. 어떠세요? 준호가 그날 아침 방에 들어오며 민준에게 물었다. 점점 더 반응이 좋아지고 계세요. 민준이 링거를 조절하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혼자서 물을 조금 드셨고 발성 운동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박 회장이 손짓으로 아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의 말하기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아버지 박 변호사님이 오늘 오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가족의 변호사를 언급하고 있었다.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의 증언을 기록하고 싶어 하세요. 민주는 환자의 얼굴에 긴장이 서리는 것을 발견했다. 회장님, 원하신다면 미룰 수도 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여 공중에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 최근 며칠 동안 개발한 의사소통 시스템이었다. 종이와 펜을 원하세요. 민준이 해석했다. 준호가 신속하게 필기구를 가져왔다. 느리지만 정확한 움직임으로 박 회장이 쓰기 시작했다. 그의 필체는 떨렸지만 읽을 수 있었다. 지윤이는 결과에 직면해야 하지만 도움도 필요하다. 준호는 메시지를 읽고 갈등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녀가 거의 아버지를 그대로. 박 회장은 계속 썼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어떤 감옥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다.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서기와 법의학 전문가를 동반하고 도착했다. 민주는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박 회장이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박 회장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 왔습니다.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긍정의 끄덕임이 있었다. 다음 1시간 동안 느린 글쓰기와 민준이 개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조합하여 박 회장은 자신의 버전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자선재단의 횡령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태호의 협박에 대해, 그리고 지윤이 사고 당일 밤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그 대화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가 어렵게 썼다. 태호의 차를 갑자기 보았다.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했다. 박 회장님, 변호사가 개입했다. 딸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태호 씨에 대해서는요?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의 대답에 모든 함의를 무겁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가 다시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태호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지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재단의 모든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녀의 완전한 재활까지 회사에서 물러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메시지에 의해 중단되었다. 너, 준호야 회사 대표를 맡아라. 하지만 민준을 재단 이사회에 넣고 싶다. 방 안에 놀란 침묵이 흘렀다. 모니터를 확인하던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는 회장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박 회장은 그날의 마지막 메시지를 썼다. 당신은 내 가족이 나를 포기했을 때 나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었소. 재단은 다른 이들이 희망 없는 경우라고 여기는 곳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오. 박 변호사는 감동한 듯 목청을 가다듬었다. 모든 지시사항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공식 문서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가 나간 후 민주는 방을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하려 했다. 박 회장이 다시 그를 불렀다. 어머니, 그가 힘겹게 제스처를 취했다.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환자에게 자신의 가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의 기도를 매일 밤 들었소. 박 회장이 속삭일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 박 회장의 의식 회복 소식은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었다. 기자들이 건물 입구에 진을 치고 박씨 그룹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사회면을 장식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박지윤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받아주실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방 안에서 박 회장은 특별 제작된 의자에 앉아 물리치료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회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했다. 아버지, 박지윤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날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었다. 앉아라, 딸아. 민주는 방을 나가려 했지만 박 회장이 그를 멈추게 했다. 남아있게, 민준군. 자네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야. 박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재단의 모든 서류를 가져왔어요. 계좌 내역, 이체 내용, 모두요. 그리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태호에 대한 모든 증거도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는 오늘 아침에 체포되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저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미 치료를 시작했어요. 주 3회요. 그리고 발레를 그만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도 찾았어요. 제가 춤을 포기한 것을 진정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늦은 건 없단다, 지윤아. 그녀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준호가 방에 들어왔다가 누나를 보고 놀란 듯 멈췄다. 몇 초간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그때 박 회장이 침묵을 깼다. 민준군, 어머니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게. 박지윤과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어 당황했다. 민준이 시작했다. 여기서 받은 급여 덕분에 어머니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지.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다. 재단의 새로운 암치료 병동을 만들 것이고 민준군의 어머니가 첫 번째 환자가 될 거야. 민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수 자선이 아니야. 박지윤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을 끊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일을 생각하면 이건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사실 저는 이미
최고의 치료센터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번 주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누나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누나가 그 독일 전문의에게 전화하고 있었군요. 박지훈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뭔가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인맥을 사용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찼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는 법이지. 민주는 여전히 이 소식을 받아들이며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공립병원 병상에서 그녀 옆에 앉아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밤들을 떠올렸다. 이제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 덕분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덧붙였다. 회사 이사회에서 민준 씨를 재단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다. 복잡한 사례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창설도 승인했어요. 박지훈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반환할 돈의 일부를 사용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준 씨 같은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곳이요. 박 회장은 양손을 뻗어 각각 아들과 딸의 손을 잡았다. 당신들은 마침내 우리 이름, 우리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구나. 박씨 그룹을 정의하는 것은 건물이나 은행 계좌가 아니야.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지. 민주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감정이 북받쳤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가 박씨 재단의 호의로 개인실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다. 변화의 물결 박씨, 재단의 새 본부 개관식이 있던 날, 가을 햇살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지속 가능한 유리와 철강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본관 강당은 기자들, 의사들, 환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박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가 시작했고 그의 강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1년 전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재단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의학적 성과를 넘어선 치유와 갱생의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줄에는 민준이 어머니 이영숙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영숙 씨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재단의 가장 활발한 자문위원 중 한 명이 되었다. 박지훈과 준호도 가까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 태호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박 회장은 계속했다. 우리의 재활센터는 올해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례들을 위한 3가지의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숫자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목적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삶에 들어온 한 젊은이 덕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박 회장은 손을 뻗어 그를 무대로 초대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민준은 자신의 멘토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 사람 옆에 섰다. 김민준 씨는 단순히 나를 삶으로 되돌린 것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연민에 있고 인내에 있으며 다른 이들이 장애물만을 볼 때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감동한 민준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고 박지훈과 준호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심지어 태호도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박 회장이 선언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김민준 씨가 박씨 재단의 새로운 혁신 및 인간 중심 케어 이사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의 비전과 헌신은 우리 기관의 미래뿐만 아니라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형성할 것입니다. 더 많은 박수가 강당을 채웠다.
민주는 여전히 이 소식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며 감사와 책임감의 물결을 느꼈다. 연설 후 초대된 손님들이 리셉션에서 어울리는 동안 민주는 조용한 구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지훈이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자, 김 이사님.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농담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영광스럽고 두렵고 감사하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박지훈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이 그 첫날 아침에 왔을 때 저는 당신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삶을 이렇게 깊이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순간 준호가 그들에게 합류했고 태호도 약간 불편한 듯한 모습으로 뒤따랐다. 민준 씨, 태호가 망설이며 말했다. 저는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요. 민준은 손을 내밀었고 태호는 그것을 굳건히 잡았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태호 씨. 중요한 건 그 기회로 무엇을 하느냐죠. 준호는 미소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를 보세요. 1년 전에 우리가 모두 여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박 회장이 이영숙 씨와 함께 그룹에 다가왔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흥미로운 방식이 있지요, 그가 말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도전으로 위장되어 오기도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영숙 씨가 아들을 껴안았다. 너무 자랑스러워, 아들아. 넌 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진정한 목적을 찾았구나. 그룹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주는 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찬 홀을 둘러보았다. 희망을 되찾은 환자들, 재회한 가족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박 회장이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혈연이든 선택이든 가족을 위해,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를 위해, 그리고 연민과 희망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주는 깊은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젊은 간호사에서 그는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 가족, 사명, 희망의 유산. 밖에서는 해가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킬 약속,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할 기회, 더 많은 변화의 순간들을 가져올 것이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미래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결국 그가 배운 대로 매일의 새로운 아침은 기적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이었다.